과잉행동이 있다는 거는 열이 많다라고 봅니다. 열이 있으면 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죠. 부글부글 끓고. 그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부족하고 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과도한 열을 식혀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얌전한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머리로 맑은 기운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ADHD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의심되는데 언제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만 2세밖에 안 됐는데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ADHD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ADHD 진단은 조기 진단,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 치료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게 ADHD라서 그런 건지 어려서 그런 건지 이걸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만 6세 정도가 됐었을 때 진단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 6세면은 보통 우리 나이로 7살에서 8살인데 8살에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나이로 한 7살 정도. 왜냐면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뭔가 아이한테 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치료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 우리 나이로 7살 그리고 만 6세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진단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되면 너무 일찍 하실 필요는 없지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어렸으니까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당한 연령이 되면은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ADHD 권유하시는 치료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는데 저는 뭐 한의사니까 주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의사라고 해서 어떤 뭐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잉행동 충동이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지적이 있거나 뭐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럴 적에 약을 복용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이제 좀 차분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 물론 또 약물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을 거고요. 한방 치료를 본다면은 일단 한약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면은 결국 ADHD 아동은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전두엽이 발달이 돼서 뇌가 성숙이 돼야 자기 행동을 조절하면서 집중을 유지하고 과잉행동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뇌를 발달시켜준다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도 마땅한 처방이 없습니다. 근데 한의학에는 재밌게도 그런 처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소화편에 뭐 어지 행지, 그래서 어지는 말이 늦은 거, 행지는 걸음이 늦은 건데 옛날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뇌의 발달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럴 적에 어떤 처방을 쓴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 콩팥, 신장의 선천적인 기운, 내가 태어날 때 받은 기운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신장의 기운이 뇌를 형성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의 기운을 보강을 하는 게 뇌를 발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육미저항탕 같은 이제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에서 이런 실험도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흰 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가라든가 발달이 늦은 아이들한테 약을 썼었을 때 대저군에 비해서 말이나 걸음이 향상된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이런 실험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약인데 뭐 이런 계통의 처방을 한다든가 함으로 해서 일단 뇌를 발달시켜 준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잉행동이 있다는 거는 열이 많다라고 봅니다. 열이 있으면 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죠. 부글부글 끓고 옥수수도 열을 가면 튀면서 팝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과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열이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부족하고 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열의 기운, 과도한 열을 식혀주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얌전한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머리로 맑은 기운을 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치료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제 승청, 맑은 기운을 위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승청이라고도 하고 승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도 짧고 잘 안 먹고 마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한의학에서 맑은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머리를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소화기관 비위입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잘 도와주고 맑은 기운을 위로 올리면은 집중력이 실제로 이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아이가 과잉행동 충동이 있느냐 또는 주의력만 약하냐 뭐 같이냐 이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한다 그러는데 변증을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맞는 약을
맞춤식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게 한의학의 장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두뇌 훈련이 있어요. 이 결국은 뇌를 발달시켜준다는 측면, 그리고 나한테 약한 인지 기능들이 있죠. 우리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은 주의력이 단순히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 주의력, 청각 주의력, 그밖에 분할 주의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인식을 할 때 간섭을 얼만큼 덜 받는가, 또는 작업 기억, 이건 작업 기억은 기억이라고 하지만 주의랑 가까운 건데 잠깐 보고서 그걸 얼만큼 기억하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그 주의력의 여러 종류들인데, 그 중에 검사를 해보면 나한테 약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인지 훈련, 레아컴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부족한 그런 인지들을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밖에 또 뉴로 피드백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뇌는 결국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읽어낸 걸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중에서 특정한 뇌파가 나올 때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뭐 SMR이라든가 이런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그런 뇌파들이 잘 나오면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한데, 그걸 인위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뇌파, 목표로 하는 부위에 목표로 하는 뇌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 뭐 청각주의력이 약하면은 청지각 훈련을 한다든가, 특정한 부분에 뭐 늦은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감각통합 훈련으로 감각을 통합시켜 줌으로써 뭐 소행 속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과 두뇌 훈련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약과 두뇌 훈련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뇌를 이제 발달시켜주고 하니까 약을 복용한 뒤에도 상당 기간 효과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뇌 훈련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자전거 한번 익혀두면 평생 할 수 있죠. 우리 몸이 기억을 하죠. 체득이 되는 것처럼 이런 두뇌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의 신경망, 뉴런이라는 뇌의 그 세포들이 이어지면서 뇌가 학습을 하고요. 한번 형성된 뉴런의 이런 학습 구조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만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는 것과 두뇌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약만 먹으면 치료가 끝인가요? 부모 교육과 행동 치료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약을 복용하고 두뇌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만 그게 사실 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아이의 행동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나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 미국 소아과학에서 나온 그 ADHD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약을 복용하는 거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안경이 우리가 썼을 적에는 시력을 개선해주지만 안경을 벗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약을 복용했었을 때 약효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행동이 개선되지만 약효가 다한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의 장점도 있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뭐 두뇌 훈련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적절한 양육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보통 추천하는 부모님 양육에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귀찮지만 위험하지 않은 행동은 무시하라.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즉각 중단 후 벌을 줘라. 세 번째는 잘할 때 즉각 칭찬해줘라.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통 ADHD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괜히 때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해줘,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일일이 반응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시고 다그치시겠죠. 근데 그렇게 혼을 내고 다그치는 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관심 끌기에 성공이 돼요. 특히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들은 서로 부모님의 관심을 갈구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혼내기 위해서 결국은 동생, 다른 형제는 뒷전이고 나한테만 관심을 주게 되겠죠. 혼은 나지만 관심을 내가 끈다는 면에서는 일단 성공이 되고 그게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데 위험하진 않은 행동, 이런 행동은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극적인 무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알겠다, 엄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하자라든가, 그거는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그거는 사줄 수 없어, 비슷한 거 있잖아, 안 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셔야 돼요. 혼을 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자리에 피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적으로 혼을 내는 게 하나의 관심으로서 2차적인 이득이 되는 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행동을 무시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예를 들면은 뭐 동생을 때린다든가 또는 높은 곳에 뭐 올라가서 유리창에 앉아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행동은 즉각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이라고 해서 꼭 무슨 무서운 체벌 이런 게 아니라
미리 벌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 앞으로 동생한테 나쁜 말하거나 때리면은 너는 벽을 보고 5분 동안 서 있어야 돼 라든가, 뭐 너는 그날 뭐 TV는 못 보는 거야 라든가, 미리 정해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보통 한 번 정도 경고를 주세요. 너 경고야, 한 번 더 하면은 너 정해진 대로 너는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그래도 또 반복되면 그때는 벌을 주시는데, 또 벌을 주실 때 중요한 요령이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셔야 돼요. 감정을 자제하시고 정해진 대로 좀 드라이하게, 우리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 받기로 했지, 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아이가 막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잘못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싹싹 빌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또 하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든 사정을 하든 드라이하게 그 벌을 주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좀 간과하기가 쉬워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적에 즉시 칭찬을 해줘라. 이거 왜냐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건 당연한 행동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즉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ADHD가 있다고 해서 항상 동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죠. 동생 이뻐하고 좋아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가서 아이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 무슨 용돈을 주시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로써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을 나중에 해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실 적에, 야 아침에 너 학교 갈 때 보니까 너 준비 빨리 했더라, 너 동생 챙겨주더라, 잘했어, 이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즉시 칭찬을 해주셔야 그 행동과 칭찬이 연합이 돼서 행동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발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처음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행동이 개선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어려우시면은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책이나 영상 같은 걸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아이 행동에 대입해 보시면 의외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애들 어릴 때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부모교육, 심리치료를 모두 병행했을 때 실제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한의원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ADHD 아동이 오면, 또 ADHD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에 맞는 적절한 맞춤 한약을 쓰고 두뇌 훈련을 합니다. 이 전후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개선되는지를 알려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원했었을 때 그 ADHD에 대한 척도들이 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주의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약도 복용하고 훈련을 하죠. 훈련은 최소 2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다면 약을 중단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주의력 검사를 재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던 게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결국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은 약을 복용하던 거를 이제 멈추고, 그리고 훈련도 다 끝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었을 때, 그때 주의력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부모님이 보실 적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개선될 것,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되면은 이건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거기서 치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ADHD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약만 계속 몇 년씩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후를 비교해서 치료의 시작과 치료 끝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의력 검사의 전후를 비교해서 개선된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희 한의원의 경우는 내원한 아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좋아졌어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전거나 피아노를 계속 배우면 결국은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부족한 인지 능력도 결국은 꾸준히 훈련하고 치료해 나가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DHD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ADHD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되, 물론 치료는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ADHD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좀 바뀌고 있죠. 지금 AI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고 곧 로봇도 아마 많이 발달될 것 같아요. ADHD가 있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 학습과
부모와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예전에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죠. 아주 옛날로 가면은 뭐 선사시대에는 정말 같이 사냥을 했어야 되죠. 사냥을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 무리에서 이탈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들어가죠. 특히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존댓말도 발달하잖아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남이 중요하고 남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남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지만 앞으로 더 올 거예요. 인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 그래야 내가 생존을 하니까, 둘째로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고 자기 생존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ADHD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의 또는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 있죠. 창의력이라든가 나의 솔직 담백함,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를 오래 꾸준히 못하지만 빠른 시간에 순발력 있게 해치우는 것들, 이런 나의 장점을 잘 부각을 해 나간다면 ADHD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DHD를 가진 분들 많이 격려하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이제 수인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수인지 한의원 원장인데 저희는 틱이랑 ADHD 두 가지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료도 과거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어떤 거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만 집중해서 한 지 벌써 2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을 가보면은 왜 몇 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과자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틱이나 ADHD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의 오랫동안 우동만 또는 오랫동안 스시만 해오는 그런 셰프처럼 그렇게 어떤 질환에만 집중해서 더 실력을 쌓아나가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ADHD라든가 또는 틱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려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도 바로 잡고 또 정확한 또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틱장애 한의사, 하나는 ADHD 대표 채널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ADHD라든가 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인제 두뇌과학이라고 하는 두뇌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ADHD라든가 경계선지능 발달장애 아동들을 보니까 이거는 두뇌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강남역에 있긴 하지만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긴 어려우니까 교통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점을 두게 된 겁니다. 현재는 분당이나 목동, 잠실 쪽에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문하셔도 거기는 뭐 병원이 아니니까 무슨 약을 복용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ADHD, 발달장애 또는 학습장애, 경계선지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인제 두뇌과학을 검색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